자, 오늘은 우리가 보통 보면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요 성이에요, 성. 성을 제일 듣기 싫어요. 상간녀가 됐던,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이 삼자들이 다 싫어하는 게 성이에요. 성 얘기는 빼고 싶어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그 외도 포럼에 관련돼서 이 진행을 할 때 성을 거의 잘 다루질 않아요. 성은. 왜냐면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 사랑과 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한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 사랑과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고 무엇이 왜곡되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이제 성과 사랑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에 남편의 사랑과 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봅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뭐고 성이라는 게 뭐냐. 이 관점은 여자가 바라보는 남편, 그러니까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 또는 여자가 바라보는 남자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실제 남자 그 자체에 대한 사랑과 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왜곡하면 안 돼. 자, 그러면 남자의 성이라는 건 뭐냐? 남자에게 사랑이라는 거는, 남자는 분명히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남편이 되죠. 자, 이 남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남자일 때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던 그런 시절에는 남자일 때는 무엇을 하냐면 좋아하는 기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기분이 작용을 해요. 진짜 좋아해요. 좋아. 저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좋아. 여기는 좋아하는 개념, 이 좋아하는 기분이 작용을 해요. 여기에 몰입을 합니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도 여자 만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일팽개치고 막 가고 이러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 기분에 몰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왜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요. 싸우고 뭐 하고 그럴 때는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돌아서서 또 보고 싶어지고 하는, 이렇게 좋아하는 기분에 몰입하는 거를 우리 남자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열정이라고 그래요. 열정. 그래서 이 열정이 남자에게 강력하게 생겨요. 이 열정은 좋아하는 기분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기분에. 열정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기분에 몰입하는 거예요. 감정에 몰입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이제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에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이 좋아하는 기분에 몰입돼서 열정이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이 남자의 열정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딘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 막 일에만 몰입돼 들어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열정이에요. 여기서는 남자로서 여자에 대한 열정, 이제 자기 애인 관계인 거예요. 애인에게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남자들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 열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남자에게는 이게 없으면은 남자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뭔지 모르지만 열정이 많아요. 사업에 대한 열정이 많다든가 또는 내가 뭔가를 하나 공부를 한다든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 뭐 하나를 좋아해. 그럼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요.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막.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좋아하는 기분에 몰입하고, 즉 재미와 즐거움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재미와 즐거움에 몰입하는 바로 이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요 열정이 만들어지는 게 남자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특정한 한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자에게 열정을 갖는 건데, 여기에서는 남편의 대상은 뭐가 되냐면 아내가 되거든. 여자가 아내로 변화되고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연애를 하다가 남편과 아내에 관련되는 부분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때는 인간관계라고 하질 않아요. 이때는 자기 좋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자기 열정이 가고, 이 여자는 요 열정을 사랑으로 인식을 해서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관심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진짜 사랑을 느껴요, 여기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아내가 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와 이 열정을 유지하면서 가려고 남편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는 인간관계예요. 여기는 자기 자신만 행복만 가져가요. 자기 자신의 행복만 가져가고, 요때는 분명히 여자에게는 요 열정을 뭘로 인식을 하냐면 사랑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요때는 분명히 여자에게 사랑이 있어요. 요때는. 근데 남자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몰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재밌고 즐겁고 너무 좋아하는 기분에 계속 몰입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관계를 들어가게 되면 이 남편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가져가지 않아요. 누구 행복도 같이 가져가요. 여기서 이 남편은 인간관계에서는 자아실현을 추구하게 되거든. 이 자아실현은 뭐냐면 함께 가는 행복을 이뤄가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즉 이 아내죠. 아내 또는 아이가 있으면 이 처자식에 관련되어 있는 여자 혼자 있던 그 다음에 혼자 살던 아니면 자식이 있던 하면서 처자식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이 남편에게 그게 만들어져요. 근데 요게 우리가 재밌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열정이 사라지면서 여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서 요 아내와 남편으로서 함께 가고 있는 그래서 처자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 여자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처자식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도 모르는 열정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자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랑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근데 이 사랑은 어디에 생기냐면 무의식에 생깁니다. 무의식에 생기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갖게 되냐면 자기가 처자식을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무의식에서 생기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무의식의 사랑으로서 이제 여기 남편에게 형성이 되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무의식의 사랑이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면 위기 때만 나와요. 위기 때. 이 함께 가보자 하는 이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남자의 사랑을 처자식에 대한 사랑이 잘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면 잘해주고 좋아해줘야 되잖아요. 관심 가져주고 예뻐해주고 신경 써주고 관심을 줘야 되거든. 왜? 이 여자에 관련된 이 사랑은 자기가 직접 느끼는 사랑이거든. 의식에서 느껴요, 이거를. 감정을. 근데 여기는 무의식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못 느껴요. 언제만 느껴지게 되냐면 이 무의식에 위기가 왔을 때만 이 가동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문제가 생겼어. 처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무의식의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뭐하고 왜?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가 왔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원래는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지가 않고 계속 뭔가를 해결하려고 들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실적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여자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못해준다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는 달라요. 관심이 안 들어오면 사랑이 인식이 안 돼. 왜?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자에게 이렇게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위기가 왔어. 부부에게 위기가 딱 왔다. 또는 내 자식에게 위기가 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래서 자기가 주먹을 휘둘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 아니면 정말 자기가 그걸 잘해줘서 해결하려고 하든 해결을 하려고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요즘 이제 많이 택하는 방법이 집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집에서 도망갑니다. 왜? 내가 없어야 집이 안정이 되거든요. 내가 없어야 처자식이 안정이 되거든. 내가 있으면 집이 난리야 계속. 위기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야. 내가 사라지는 거야. 사라져야 여기가 되는. 그래서 남편이 집 나갔는데요. 사랑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랑은 무의식의 사랑이다 보니까 무엇을 갖냐면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날지를 몰라요. 피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 만약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뢰 피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을 잘 도망가요. 집에 또 나갔다가 한 3, 4일 있다가 또 쓱 들어왔다가 또 분란이 있으면 잽싸게 또 도망 나갔다가 요번에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은 내가 들어가면 집이 분란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몇 개월째, 1년째, 2년째 별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 웃겨요. 무의식의 사랑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합니다. 법정에 가서 이제 이혼해서 숙려기간 지나서 이혼을 딱 해요. 근데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남편이 나오면서 밥 먹자. 우리 잠깐 들어갔다 갈까?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이혼했는데.
이혼했는데 그래요. 왜 그래요? 본인은 이혼했다라는 걸 실감을 전혀 못해요. 왜?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남편의 사랑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남편의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볼 때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와이프에게 대한 처자식에 대한 과연 사랑이 아무리 폭력을 쓰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과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보는 눈이 이제 우리가 외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요걸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근데 이 사랑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아내를 한번 볼까요? 여자는 분명히 연애를 할 때 남자의 열정의 사랑으로 인식을 해서 굉장히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이 열정은 뭐냐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그래서 남편들이 집에서 가능하면 편하게 있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안정화되어 있거든. 위기가 안 생기거든요. 집이. 야,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는 사랑을 받다가 아내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지냐? 여기서 남자와 같은 열정이 만들어져요. 열정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뭘 합니까? 뭘 잘해요? 자식에게 열심히 뭔지 모르지만 퍼주는 이 몰입을 잘해요. 요걸 되게 잘하고 또 남편에게 굉장히 몰입을 잘해요. 요걸 굉장히 잘하거든. 요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열정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흔히 모성애라고 해요. 이 모성애가 생깁니다. 모성애가 생기면 이 사랑이 불필요해져요. 느껴지지가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모성애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열정에서 사랑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옛날에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엄청 쫓아다니고 엄청 잘해주고 뭐 진짜 뭐든 다 퍼줄 줄 알았더니 요게 결혼을 딱 하더니만 일정 기간 지나니까 요게 탁 형성되고 나니까 요놈이 사라져버리네. 요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여자들은 사랑에 죽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성애를 이제 전환을 합니다. 이때. 그래서 일반적인 부부는 무의식의 사랑을 갖고 있고 모성애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왜? 그래야 인간관계에서 잘 실현을 해나갈 수 있는, 즉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 모성애와 함께 뭘 가냐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추구를 해나가고, 그래서 남편은 이런 사랑의 무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 가족들을 처자식을 안정시키려면 뭐 경제적으로 돈이 있던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이 가치를 실현해가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의미와 가치를, 삶의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공동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게 바로 부부예요. 여기에서 작용되는 게 이 사랑과 모성애. 그런데 여기에서 외도가 발생이 딱 하게 되면은, 외도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의미가 무너지게 되니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을 따지려고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미 열정이 사랑으로 전환돼서 바꿔먹었는데 이 사랑을 계속, 그러면 남편에게 나에 대한 열정을 줄 수 있도록 이 열정을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를. 이 의미를 회복시켜야, 그래야 그 다음에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남자에게는 이 가치를 회복해야 그 다음에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랑 원리가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치를 무너뜨려 버렸어. 남편 찾아가가지고 회사를 다 뽀개버리고 막 상간녀 소송해가지고 막 편집 품팔을 일으켜서 완전히 남편이 꼼지락 깔짝도 못하게 인생 가치도 추구하지 못하게 깨버리면 열정은 저절로 깨져요. 그러면 열정도 없는 남자가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일도 못하고 열정도 없고, 열정이 없으니까 아내에게 열정을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무기력해져요 이 남자가. 그렇게 되니까 아내는 의미를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들어오진 않으니까 사랑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깨버리려고 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편에게 남자라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에다 두고서 남편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무의식에 사랑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남자의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무의식에 있죠. 무의식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있어요.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처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만 나와요. 굉장히 힘들 때만 이게 나오게 돼. 그래서 이게 가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만해. 빨리 잊어먹어. 그 얘기를 왜 해요? 이놈 때문에 돼. 이놈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잖아.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안 걸리면 되니까 또 외도하고 앉아있는 거야. 안 걸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은 편안할 거니까. 그럼 이제 또 걸렸다 그러면 또 이제 무릎 꿇고 빌고 뭐하고 이러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좁혀고 앉으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혼해!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왜? 이혼해 그러니까 조용해졌잖아. 집이 좀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된 거야. 내일 되면 아무것도 안 지 밥 먹을까? 같이 밥 먹고 놀고 그래요. 왜? 편안해졌거든. 편안해져야 돼요. 처자식이. 그게 남자의 바로 이 사랑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의 사랑은 분명히 무의식에 작용합니다. 자기가 몰라요.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에 심리장애까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장애까지 들어가 있으면 니는 맨날 나를 스트레스 주고 나는 그 여자는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줬다. 심리장애 들어간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니는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고 걔는 나에게 재밌는 것만 주고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돼요. 심리장애자들은 얘기하는 걸 거꾸로 들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걸 한번 곰곰이 들어봐. 좋은 얘기 했나? 절대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왜 좋은 얘기 안 합니까? 바로 이놈 때문에 그래요. 이놈 때문에. 왜? 편안하면 되거든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심리장애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이 열정인데 남편이 외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 남자가 상간녀라는 여자,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상간녀라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열정이 목적의식을 가져요. 어떤 목적을 갖느냐? 바로 자기가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부분을 해소할 목적을 가져요.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요놈이 왜곡이 됐어요. 열정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상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랑으로 또 착각하는, 왜곡이 돼 있으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남편에 대해 이제 본질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열정은 뭘 동반하냐면 성을 동반해요. 왜? 왜 성을 동반하느냐? 성이 제일 재밌거든요. 생각보다 성이 제일 재밌어요. 왜 성이 중요하냐? 사랑은 이렇게 남자에게는 무의식으로 만들어지고 여자에게는 감정으로 직접 느끼게 만들어지는데 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은 우리가 인식이 될 때 인식은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 후각, 미각 이 5개 감각기관을 가는데 이 5개 감각기관을 최고로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유일하게 성밖에 없어요. 5개 감각기관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한 번에. 그래서 성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성이 훨씬 재밌고 즐거워져요. 그래서 이 관계 중독이라는, 그래서 이 성에 관련되는 것이 작용하는 이 성의 열정이 작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관계 중독이지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걸로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스트레스가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통해서만 이 열정, 즉 목적의식을 가진 열정, 왜곡되어 있는 열정, 이 성에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관련돼서 외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성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성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뭘 동반하느냐면 관계 중독을 동반하고 있어요. 관계 중독에 의한 성 문제라고 보면 돼요. 일반 성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중독에 의한 성 문제를 빠지는데 이 열정은 반드시 뭘 따지냐면 성이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보면 알게 돼요. 자기가 좋아할 때는 정말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하면 만져보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알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래요. 남자들은 열정이 생기면 이 성의 에너지가 함께 가동을 해요. 그래서 남자에게 성은 뭐냐? 자기 뭐예요? 열정과 같은 거예요. 남자에게 열정은 꼭 필요한 거라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함께 따라오는 게 이 성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을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요. 죽고 사는 문제. 성이 재미없으면 헤어져요.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는 남자는 재미없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얘랑은 재미없어. 그러면 헤어져요. 앞으로도 재미없을 거야. 헤어져요. 여자는 왜 헤어집니까? 사랑 때문에 헤어져요. 아, 제가 나 사랑 안 하는구나. 그러면 헤어져야지. 그래서 헤어져요. 연애할 때는. 제가 날 사랑하는 걸 확실하게 내가 느끼고 있어. 그러면 힘들고 답답하고 이러더라도 또 만나고 계속 만남을 유지를 해요. 사랑 때문에 유지를 하고 남자는 성 때문에 유지를 해요. 이게 그때는 왜 좋아하는 감정이 많거든요. 관계 중독의 성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순수한 성이라고 해요. 진짜 좋아서 하는 성이에요. 그때는 뭐 테크닉이니 뭐니 성에 대한 기법이니 관련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성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훌륭하진 않지만 성에 대한 충분한 즐거움이라든가 재미라든가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한테 열정을 만들어요. 그냥. 그래서 이 우리가 연애할 때의 성과 외도할 때의 성은 전혀 다른 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에게 사랑은 언제 생기냐? 이 인간관계에 결혼을 했을 때 무의식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남편에게 성은 열정에 의해서 함께 동반되는 가장 재밌고 즐거운 걸로 인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남편에게 사랑은 요거는 어디서? 무의식에서 만들어져요. 이 성은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기분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남자에게 성은 이게 열정과 연결이 돼요. 남자에게 성은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는 사랑 없이도 성관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재밌고 즐거우면 그걸로 끝이거든. 왜? 사랑은 어디 있어요? 무의식이 있잖아. 있으면 됐죠. 한 번 만들어지면 죽는 날까지 안 사라져요.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죽는 날까지 안 사라져요. 그래서 남자에게 결혼을 무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결혼을 해야지만 만들어지거든, 이게. 동거하다가도 만들어지는 수가 있어요. 동거하다가도. 그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몰라요. 분석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남자에게 이 무의식에 만들어졌는데 자기한테 만들어져 있다는 걸 몰라요.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는 안 없어져요. 왜? 이게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거든요. 여자들이 감정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사랑의 감정 때문이거든요. 이 감정이 아직은 남편에 대한 좋은 감정이 남아있듯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프게 느끼고 의식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의식으로 느끼니까. 사랑은 의식으로 느껴지거든. 감정은 느껴져요. 근데 남자는 안 느껴지잖아. 그 자기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날까지 가는 거야.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이 남자의 사랑은 죽는 날까지 작용을 해요. 한 번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대부분 다 이 무의식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무리 뛰쳐나오고 아무리 집에서 막 깽판 치고 뭐하고 이랬다 손치더라도 요게 다 있어요. 요게. 없을 수가 없어. 왜? 안 그러면 그렇게 결혼 생활을 오래 못 해와요. 요거를 항상 염두에 도 성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없네?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 무의식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옆에 같이, 와이프랑 옆에 같이 자던, 따로 떨어져 자던, 집에 같이 있던, 집이 떨어져 있던 관계없이 이거는 계속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성에 관련된 이게 왜곡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랑에, 무의식에 만들어지는 이 사랑이 왜곡되진 않아요. 이건 한 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 죽는 날까지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상담을 이제 가끔 신청하는 사람들인데, 재혼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무의식의 사랑은 전처한테 있겠네요? 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전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게 되면 전처 생각을 해요. 웃기죠? 그러면 나는 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사랑에 버금가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돼요. 버금가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대신 남편은, 재혼한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요? 스트레스가 계속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번외로 논하고, 실제로 이 무의식의 사랑과 이 성과는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실체야. 이게 남편의 사랑이고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랑과 같은 그런 게 돼야 되잖아. 근데 남편에게는 그게 없어요. 남자에게는 전 세계 모든 남자에게 똑같아요. 다정다감하고 뭐하고 이렇다. 글쎄,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사랑한다, 뭐한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상간녀한테는 진짜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 그죠? 왜? 왜 많이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사랑한다. 그럼 뭐가 따라와요? 성이 따라오잖아. 그때는 좋아서 한 거였거든. 진짜. 뻥이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너랑 한번 하고 싶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쁘다. 너랑 한번 하고 싶다. 이거고요. 다 글로 가요. 다. 이름으로. 자, 이게 실체의 본질이고. 그런데 재밌죠? 이 사랑에 관련된 무의식이 작용되고 이 열정이 이 무의식이랑 바꿔먹고 나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이게. 어차피 무의식이 있는데 웃기잖아. 사람 뻥인 거 알거든 자기도.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남편은 어떻던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던가요? 어느 일정 시점 지나가니까 그죠? 근데 언제 얘기를 많이 합니까? 무마시킬 일이 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 진짜 잘해요. 근데 한국적 사회와 또 외국적 사회가 약간 이 사회 문화가 좀 약간 틀려요. 이런 건 이제 약간 이제 현지적인 그런 차이일 뿐인데 한국에서는 특이한 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낯뜨겁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우리는. 문화 자체가. 근데 웃기죠? 요게 움직이면은 사랑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왜? 요 성이란 놈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요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다 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몰라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자기 기분 좋을 때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 쓰게 되냐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말 뭡니까? 나는 가정 깰 이유가 없다. 나는 너와 함께 갈 거다.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그게 이제 무의식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그 말을 왜 하는지 몰라. 근데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한번 작용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작용하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남편에게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랑과 성은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이따 이제 아내의 사랑과 성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자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남자의 본질을 일단 먼저 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성과는 별개예요. 근데 연애할 때는 열정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얘기하는 사랑은 뭡니까? 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뭔 얘기예요? 오늘 너 나랑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사랑한다는 말을 잘한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 너랑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신경질 나잖아. 왜? 사랑하는 놈이 그랬어?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얘는 좀 확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사랑 안 해. 신경질 막 내고 짜증내고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괜찮아서 기분이 좀 괜찮아. 사랑해, 뭐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 나랑 이거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흔히 사랑한다는 용어는 성과 연결해서는 안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의식으로 느끼는 거. 내 사랑에 관련된 용어를 느낀다는 얘기는 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보면 돼요. 근데 진짜 남자는 진짜 사랑은 무의식에 처박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상간남에 관련되는 부분 우리가 아내외도인 경우에 그놈이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 왜 하고 있어요? 무의식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무의식의 사랑은 집에 이제 처박혀 있는 이제 와이프한테 있고 그 여자한테는 뭐라고? 사랑한다는 게 뭐라 해야 돼? 사랑한다는 오늘 요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남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성이 움직이는 말이거든. 근데 여자는 성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요? 아니잖아. 이거 뭐지 이거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걸 본질을 좀 명확하게 알고 이제 다음에 아내의 사랑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참고를 좀 해주세요.